안녕하세요. 청기구리 투자클럽 나박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섹터는 리오프닝, 폭등할 주식, 리오프닝에 준비해야 될 섹터, 요거를 관련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리오프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 오프닝, 열겠다, 즉 정상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최근에 계속 회자가 되는 내용은 위드 코로나죠. 위드 코로나, 즉 코로나와 함께 하겠다. 즉 이제 코로나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현재 뭐 감기나 독감 정도 수준으로 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내도 위드 코로나를 이제 준비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리오프닝 되는 그런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그런 업종들이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향후에 움직임이 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섹터를 이제 오늘 주제로 삼았고요. 일단은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뭐 서비스 업종이 저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작년 경기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국가들, 국내도 마찬가지고 금리를 많이 다운을 시키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을 많이 공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경기가 어느 정도 올라왔고 지금은 다시 금리라든지 뭐 테이퍼링 이슈들도 있지만 유동성이 정상화되는 과정, 경기가 결국은 정상화될 거라는 전제가 있지만 정상화되는 과정, 결국은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물론 전제 조건은 70% 이상이긴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올라갈수록 경기가 과거 코로나 전 시대로 돌아가서 정상화된다. 그렇다면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그런 섹터, 업종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턴어라운드가 되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즉 경기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유동성을 푸는 과정에서 일단은 집에 재택을 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뭐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노트북, 스마트폰들이 많이 팔렸어요. 즉 재화에 대한 상품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향후에는 서비스 업종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그런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여행이라든지 극장, 경기장, 뭐 이런 업종이겠죠. 결국은 서비스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수요가 급격히 폭발적으로 억눌렸던 수요가 램프업 된다, 점프업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위드 코로나 10월 말이면 가능이라고 최근에 얘기를 했습니다. 9월 7일자 뉴스고요. 일단은 뭐 성인 기준으로 해서 백신 접종률이 80%, 고령자가 90% 이상이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제 조건을 갖춘 것은 지금 스케줄로 봤을 때는 10월 말이면 이 정도의 접종률이 나올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측이 됐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거고요. 결국은 우리나라도 일부 서구권, 지금 뭐 유럽 그리고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위드 코로나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국가들의 뭐 특징은 결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70% 이상 상회를 하면서 마스크를 벗고 정상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에 MLB라든지 영국의 프리미어 축구, 프리미어 리그, 그 다음에 유럽의 축구 경기들을 보시면 경기장에 관객이 꽉 차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 모습을 보시면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로 2020년 축구 경기를 많이들 보셨을 텐데 보시면은 꽉 차 있는 경기장에 마스크를 벗고 있는 모습들. 뭐 물론 백신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가 가능하지만 그렇게 지금 일상으로 지금 복귀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일부 서구권 국가들의 얘기입니다. 지금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선진국들이고요. 아직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저개발 국가들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률이 5% 미만인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아직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백신 접종률이 높진 않지만 선진국 중심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다 보니까 정상복귀, 리오프닝 되고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뉴스를 좀 더 보겠습니다. 9월 14일자 뉴스를 보면 문 대통령 2차 백신 접종 목표 조기 달성, 코로나부터 안전한 나라 될 것. 일단 추석 전 3,600만 명 1차 백신 접종 이번 주 달성할 거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9월 초에 백신을 맞았습니다. 1차를 맞았고요. 2차는 이제 10월 초인데 일단 이렇게 지금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 70% 2차 백신 접종 목표도 10월 말보다 앞당겨질 것. 결국 아까 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께서 말씀하신 10월 말이면 위드 코로나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한 게 지금 궤를 같이 한다. 매기를 같이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차 접종 70% 이상 10월 말보다 앞당겨질 거다. 즉 10월 말 전에 전체 성인 혹은 전체 인구의 70% 정도가 2차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스케줄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주당 오늘 위드 코로나 TF 출범식 전환 시기는 일단 9월 15일자 뉴스인데요. 일단은 여당 측, 즉 정권에서도 지금 위드 코로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스케줄이 다 지금 정부에서 힌트들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위드 코로나로 갈 거다. 그 시기가 문제이지만 10월 말 혹은 11월 초가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어떤 정책들을 펼칠지 거기에 미리 준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받았던 업종들이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주식 관련된 주가 측면으로 보자면 턴어라운드 주식들이 아주 빠르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피해를 받았던 업종들이 이제 주가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향후 뭐 한 분기 혹은 다음 분기까지 혹은 1년 정도 준비를 한다라면 지금부터 매집을 해놓고 여유 있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스케줄들이 나와 있고 정책이 이렇게 갈 거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턴어라운드가 빨리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지를 해야 됩니다. 벼랑 끝 자영업자 위드 코로나 전환하라.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받았던 건 자영업자들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지 혹은 인원 제한으로 인해서 뭐 식당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뭐 한 70% 정도 꺾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여행업도 마찬가지고 숙박업 이런 서비스업들 그리고 식당 이런 쪽이 많은 피해를 받았는데요.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참아왔던 겁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빨리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야 이런 자영업자들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뭐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정책 지원금으로 인해서 지금 겨우겨우 이제 버티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지만 일단 내년에 대선이 있고요. 그다음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권 입장에서도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우리나라에 대부분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했고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표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국 백신 여권 정책 결국 철회. 이거는 9월 13일자 뉴스입니다.
코로나와 공존하겠다. 즉 백신 여건을 통해서 해외여행을 하든지 국내로 진입하는 것을 허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안 하겠다. 우리는 그냥 위드 코로나 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유롭게 해외여행해라. 자유롭게 입국해라. 이런 정책입니다. 결국은 모든 그런 규제, 봉쇄 정책을 푸는 거죠. 이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날 우리나라도 보면 여행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글로벌 정책과 궤를 같이 하면서 향후 혹은 조기에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인 거죠. 일단 여행사들 한번 보겠습니다. 1년 반 만에 복지, 위드 코로나 준비 나선 여행사들, 트래블 버블, 백신 접종률 증가에 기대감 한층 올라. 즉 기존에 여행사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매출이 돌아서지 못하고 계속 적자를 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여행사들이 많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무급휴가를 실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판관비를 급격히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근근히 버텨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복직을 한다. 즉 일할 사람들을 계속 복귀를 시킨다라는 것은 향후에 일거리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겠다. 이제부터 준비를 하겠다라는 거죠. 결국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과거에 반도체 업황을 한번 과거 좀 기억을 복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0년 전후로 해서 반도체 업황이 급격히 안 좋았어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거의 1달러가 채 안 되는 그런 급격히 하락을 했고요. 그때는 투자가 많이 일어나면서 공급 과잉이 공급 과잉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치킨런 게임에 들어간 겁니다. 즉 물량을 줄이지 않고 혹은 물량을 조금 줄이더라도 적자를 보면서도 계속해서 생산을 했던 업체들, 그런 업체들은 살아남았고요. 그거를 버티지 못한 업체들은 도태되거나 파산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본의 엘피다라든지 독일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파산을 했고요. 세계 3대 강자만 살아남은 거죠. 메모리 업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 정도가 살아남았는데 이 업체들이 과점을 하기 시작했고 메모리 업황이 돌아서면서 급격하게 영업이익이 좋아졌습니다. 즉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급격히 좋아졌고요. 지금까지도 이 과점 사태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즉 어려운 시국, 즉 업황이 어려울 때 그 과정에서 많은 업체들이 도태를 하고요. 살아남은 업체들은 그 업황이 돌아설 때 과점, 대부분 독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보다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늘어나거든요. 마진이 좋아지기 때문에 ASP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행업도 마찬가지예요. 수백 개의 중소 업체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많은 업체들이 파산을 하거나 도태를 했고 지금 굵직하게 큰 회사 몇 개만 지금 겨우겨우 이제 명맥을 유지하면서 살아남았거든요. 그렇다면 업황이 돌아설 때는 이 업체들이 거의 과점을 할 겁니다. 그렇다 보면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급격히 좋아질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급격히 늘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대표적으로 지금 하나투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여행사죠. 하나투어가 지금 직원들 복귀를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투어 보면은 국내 자회사 매출이 한 37%, 해외가 한 12%, 본사가 52%인데 거의 뭐 한 60% 정도는 해외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위드 코로나를 가정한 겁니다. 백신 접종률이 늘어났을 때 2022년 기점으로 출입국자 수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억눌렸던 수요가 폭증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고요. 그렇다 보면 매출액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늘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판관비 및 매출액 대비 판관비 추이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미리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판관비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즉 비용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매출액이 늘어나면 영업이익은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매출액 보시면 내년에 좋아진다라고 해도 과거 코로나 이전 18년, 19년도보다 매출액이 반 토막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영업이익을 보시면 과거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판관비가 줄어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업체들이 도산해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과점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매출액 대비해서 급격히 좋아진다는 겁니다. 주식은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건 성장성이기 때문에. 다만 매출액보다 영업이익이 더 빨리 늘어나면 주가 탄력은 더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즉 매출액이 과거에 100원을 벌었는데 영업이익이 10원이었다. 근데 지금 매출액이 100원 버는데 20원 번다 그러면 주가는 2배 늘어나는 게 아니라 더 빨리 증가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매출이 조금만 더 늘어나면 영업이익이 더 늘어나고 더 늘어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영업이익 개선 속도가 빨라지면 주가 속도도 빨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주가를 보겠습니다.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 최근에 보면 5월달부터 해서 6월달까지 급격하게 주가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에 조정을 보이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좀 히스토리를 보겠습니다. 5월달에 주가가 이렇게 거의 조정 없이 이때가 5월 초입니다. 5월 초 그리고 6월 초 거의 한 달 동안 주가가 거의 조정 없이 올라왔거든요. 거의 조정 없이 올라왔던 거는 이때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글로벌적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고 미국, 유럽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경구용 치료제들이 늘어나고 하면서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위드 코로나 또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들, 그때 보면은 국내 여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제주도 쪽으로 해외를 나갈 수가 없으니까 제주도 여행, 저도 6월 초에 제주도를 갔다 왔지만 예약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렌트카 비용이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게 굉장히 비쌌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코로나가 줄어들면서 여행객이 많이 늘어났고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트래블 버블에 따라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단기에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주가가 급등을 했고, 그런데 이때 왜 조정을 보였느냐? 이때 델타 변이가 나왔습니다. 6월 초 중순 많은 분들이 뉴스를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델타 변이, 인도에서 델타 변이가 출현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6월 중순 초부터 6월 초 중순 그리고 7월 초까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과거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피크를 찍을 때보다 더 많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든지 국내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델타 변이의 특징은 뭐냐면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델타 변이는 감염률이 높아요. 과거의 코로나보다 가까이만 있어도 감염되는 그런 감염률이, 전이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다만 특징은 치사율은 낮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그 코로나보다. 일단 코로나 델타 변이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기간이 이제 불명확해진 거죠.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겠다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또 조정을 보인 겁니다. 즉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주가가 올랐고, 델타 변이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물론 이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위드 코로나를 하는 리오프닝을 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오른 측면도 있고요. 델타 변이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났는데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피크 아웃이 오고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좀 탄력을 가지고 올라왔고 9월 14일 날 급등을 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에서 위드 코로나 하겠다, 백신 여건도 철회를 하겠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들이 급격하게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는데요. 일단은 주가 예측을 좀 해보자면 이렇게 급격하게 조정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부에서 일단은 스케줄들을 지금 잡아가고 있고요. 10월 말이나 11월 초면 위드 코로나를 진행을 할 거고 트래블 버블 국가들, 즉 트래블은 여행이죠. 버블은 비눗방울입니다. 방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싸는 겁니다. 방울처럼. 그래서 접종률이 높거나 하는 국가들은 서로 여행을 좀 자유롭게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국가들이 지금 차츰차츰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그동안 잠재되어 있고 억눌렸던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폭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가는 6개월 전 매출, 즉 향후 6개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어떻게 될지 이게 좀 선반영되는 게 있습니다. 즉 반기 정도가 선반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물론 이제 단기 좀 오르긴 했지만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는 옆으로 조금 횡보를 해서 기간 조정을 좀 거친 다음에 5일선을 타고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전고점이 94,300원인데 이거는 크게 우려하지 않고 저항 없이 돌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을 돌파하면 오히려 수급이 쏠림 현상이 커지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도 과거에 2018년도 4월달 고점이 128,000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여행업도 과점 상태가 될 거고요. 그러면 매출액은 2018년 대비해서도 내년에 절반 수준 한 40% 수준이 되겠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더 뛰어넘을 수가 있거든요. 과점이 됐기 때문에 판관비도 늘어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비용을 줄여놨기 때문에 급격하게 비용이 또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영업이익이 매출액 대비 더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 고점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높다라는 것을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온 것을 보실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전고점을 돌파하면 다음 고점 128,000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는 지금부터 해서 2022년까지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월봉으로 봤을 때도 일단 하나투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고점 93,000원 돌파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93,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주봉으로 봤을 때 전고점이 128,000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2018년도 4월 달입니다. 이때 매출액 대비해서 내년의 매출은 절반 정도 아니면 한 40% 정도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영업이익은 더 늘어날 겁니다.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즉 이제 영업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가격대도 돌파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전고점인 94,000원 내외를 돌파를 충분히 가볍게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를 돌파하게 된다라면 128,000원도 돌파 시도를 할 거다. 물론 단기적으로 급등을 해버리면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은 있지만 또다시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월봉으로 보시면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과거 2015년도 7월달 고점 20만 5천 원인데 저는 12만 7천 원에서 17만 8천 원에서 17만 9천 원 혹은 20만 원까지도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6개월 정도 선반영이 됩니다. 6개월 후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좀 선반영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위드 코로나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은 있지만 그게 주가의 어떤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의 빌미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 정부의 타임 테이블, 타임 스케줄을 봤을 때는 10월 말이나 11월 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뭐 2차 접종까지 백신 접종률이 70%가 상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정고점을 쉽게 돌파를 하고 내년 실적을 봤을 때 지금 차도도 내년 이맘때 오면 충분히 2배 정도는 가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모두투어입니다. 모두투어 보시면 히스토리는 뭐 하나투어와 비슷합니다. 5월 초부터 해서 6월 초까지 확진자 수가 피크아웃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죠. 그런데 델타 변이로 인해서 주가가 또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은 다시 하나투어와 마찬가지로 트래블 버블이라든지 위드 코로나 관련된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왔다. 거의 주가 모습은 하나투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투어를 사셔도 되고 모두투어를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탄력은 모두투어가 조금 더 있지 않나. 전고점이 아직은 룸이 좀 크고요. 전고점은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전고점을 만약에 돌파하면 저는 4만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전고점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모두투어도 마찬가지로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했고요. 영업 레버리지 효과 그리고 과점에 따른 그런 과실을 독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랑풍선. 좀 중소형주다 보니까 탄력이 굉장히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도 보면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등락을 좋아하시고 변동성을 좀 감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노랑풍선도 괜찮은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뭐 전고점 충분히 돌파를 가능하고요. 다만 주봉이나 월봉을 봤을 때 좀 주가가 미리 움직인 측면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행업 전반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업을 봤으니까 이제 항공을 보겠습니다. 진에어입니다. 진에어는 LCC 업체죠. LCC 업체들 보면은 일단은 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다른 국가들은 이미 여행업 그리고 항공업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진에어도 LCC 업체로서 저가항공 쪽으로 많이 여행객들이 몰릴 수가 있거든요. 진에어 같은 경우도 지금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일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좀 가볍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지금 전고점 26,000원은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 만약에 26,00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저는 3만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조금 불안 요인들은 있습니다. 유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은 좀 있어요. 하지만 주가 탄력적인 면에서도 전고점은 쉽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뭐 물론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기타 등등 있습니다. 주가들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텐데 어느 주식이 좀 더 탄력적이냐 이런 걸 잘 보셔야 되고요. 저는 LCC 업종이 대형 업체보다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중저가 쪽으로 수요는 굉장히 빠르게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대형사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LCC 업체들 봐야 된다. 그 중에 진에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에 따라서 서비스 업종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억눌렸던 수요가 잠재됐던 수요가 한 번에 폭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관련해서 여행업, 항공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히든 종목이 있어요. 히든 종목. 마지막 감춰져 있던 마지막 관련된 주식 주가가 폭발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은 저희 청개구리 증권TV에서 히든 종목으로 나중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증권TV에 오셔서 히든 종목 궁금하시면 검색을 하셔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전반적으로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폭등할 주식들 섹터 관련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